오늘부터 선생님이 유전에 대해서 강성을 해볼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 순서를 유전 1, 유전 2 하나 찍을 때마다 여기다 카운트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봐야 돼. 그래? 자,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조금 배웠을 텐데,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영어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자, 요거는 우리 뭐라고 해? 염색체라고 얘기하지? 그래? 염색체. 자, 근데 이 염색체에 요 크기와 모양이 어때? 같은 염색체를 우리 뭐라고? 상동이지. 그래서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여기에 상동 염색체야. 그러니까 요거는 엄마 난자로부터 받은 염색체고, 요건 어때? 아빠 전자로부터 받은 염색체지, 그래? 근데 엄마한테 받았고, 아빠, 엄마,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인데, 근데 이게 크기와 모양이 어때? 똑같아. 그래서 이거 뭐라고?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같은 게 두 개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EN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생물의 DNA나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 그러니까 염색체 개수는 반드시 있다. 호수가 개수가 없지. 호수가 되면 이거는 뭐야? 돌연변이지. 그지? 짝수가 돼. 그지? 그 사람 같은 거 몇 개 있어? 사람 같은 경우는 염색체 개수가 어때? 46개 있지? 자,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게 두 개 있어요. 상동 염색체라는 뜻이야. 상동 염색체. 이건 염색체 개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으로 따지면 몇 쌍이야? 23쌍이지. 일반은 결국이야. 23쌍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 염색체를 1번 염색체, 요거를 2번 염색체 쭉 해가지고 자, 맨 마지막에 22번 염색체,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염색체, 마지막 23번째 염색체는 뭐야? 23번째 염색체는 23, 요거는 뭐야? 23번째 염색체는 뭐야? XX는 뭐야? 남자고, XY는 뭐야? 그래, XX는 여자고, XY는 뭐야? 남자지? 그리고 23번째 염색체를 우리 뭐라고? 성염색체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1번부터 22번 염색체가 뭐라고 얘기해? 상염색체라고 얘기하지? 그래? 그러면 그 염색체 안에 이 DNA의 염기별 순서가 바로 유전의 전부가 되겠지? 그래? 자, 그럼 요거는 아마 공통과학 시간에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야. 그래? DNA 안에 있다. 그래? 자, 그래서 상염색체는 뭐야? 1번부터 22번. 자, 그러니까 이거는 1번 염색체에서 22번 염색체 사이를 상염색체.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갖고 있는 거야. 그 상염색체에 유전되는 것도 있고, 자, 23번째 염색체는 뭐야? 성염색체. 그래? 성염색체. 그 성염색체에서 유전되는 유전 정보도 있겠지? 그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 그지? 그 상동염색체는 하나는 엄마를 붙고 하나는 아빠를 받고, 그지? 그 두 개를 상동염색체. 그러니까 엄마 정자로부터 어때? 엄마 정자로부터 몇 개 받아? 23개. 아빠 정자로부터 23개 받아서 나는 이해는 46이 된 거지, 그지? 그러면 1번부터 23번까지, 자, 1번부터 20번까지 이 번호는 어떻게 매냐? 키순이야, 키순.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1번, 제일 작은 거는 22번. 그럼 마지막 23번째는 이거는 성인염색체. 키순으로 이렇게 느낀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야? 염색체. 그 이름을 왜 염색체냐면 이게 염색을 해야 볼 수 있어.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메틸렌 분류, 식물 같은 경우는 아세트산카임이 이용된다면 염색이 되지. 염색이 된다 해서 염색체. 그지? 염색에서 본다해서 이름이 염색체. 그럼 이름은 뭐야? DNA와 단백질을 주었다. 자, 그럼 구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자, 그럼 DNA는 뭐 인산, 당, 영계, 요거를 뭐라고? 뉴클리오타이드 결합이라고 배웠지. 그지? 다 배웠던 거야. 그지?
자, 그럼 오늘 우리 배울 게 뭐냐면 형질에 대해서 배워보자. 그러니까 형질은 뭐냐면 어떤 특징을 말하는 거야. 특징. 자, 그러면 특징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나의 혈액형은 A형이다. 나의 혈액형은 B형이다. 그러니까 혈액형이 뭐야? 형질이 되지? 어떤 단백질 정보, 어떤 단백질 정보의 특징.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생명이다, 정상이다. 그래? 뭐 이런 것도 형질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키. 내 키가 커서 되고 작아서 키. 이렇게 특징이지? 그래? 어떤 단백질 특징이야. 키. 그 다음에 또 뭐 미행 여부. 그러니까 쓴맛을 느낄 수도 있고 쓴맛을 못 느낄 수도 있지.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은 미행이라고. 미행.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형질이야. 형질. 그래? 형질. 자, 그래서 우리가 형질. 그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지? 특징. 그러면 이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표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미명이야. 자, 미명을 다른 건가? 특징이니까 형질이라고 얘기하지. 그지? 그러면 자, 요 위치에 상동 위치에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의 유전자가 들어있어. 자, 그럼 여기에 미명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럼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는데 같은 위치에 뭐야? 미명 유전자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항상 자, 요거를 기억해야 돼. 자, 상동 입체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자,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의 유전자가 들어있어. 근데 같은 위치인데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으니까 유전자가 어때? 다를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미명이라는 형질이 들었는데 엄마는 나지티야, 아빠는 스몰티야. 그럼 엄마는 나지티고 아빠는 스몰티야.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유전자라고 얘기해. 요것을 유전자라고 얘기해. 근데 유전자가 어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 만약에 요건 어때? 엄마, 아빠도 물어봤는데 유전자가 다르지? 그지? 요 다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헤이터를. 그러니까 요건 헤이터야. 나지티, 자, 나지티는 정상이야. 자, 스몰티는 우승, 자, 열성이야. 요거는 미명이야. 그래서 미명은 정상의 유전자는 나지티고 미명이랑 유전자는 스몰티야. 그러면 요거는 유전자가 다르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헤이터로. 적을 때는 나지티, 스몰티 이렇게 한상으로 적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아빠도 정상이야. 아빠도 정상이 뭐야? 나지티라고 적으면 되지? 그지? 그러면 이건 뭐야? 엄마, 아빠 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 정상, 중상. 혹은 스몰티. 엄마, 아빠 전부 다 어때? 미미 유전자 갖고 있어. 그럼 유전자 같지? 그지? 유전자 같아. 이런 것을 우리 뭐야? 호모를 영어로 호모고 우리말로 뭐야? 순종이라 얘기하지? 이걸 함으로 뭐야? 동형접합. 동자가 같은 동자야. 근데 유전자가 다르면 어때? 다르다 해서 헤테로. 접종이라 해야지? 이형. 이자가 다른 이자. 이형 접합이라. 그러니까 이게 동형접합일 수도 있고 이형접합일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같은 형질의 유전자 들인데 유전자는 어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유전자를 적을 때 요렇게 알파벳으로 적는 거야. 알파벳은 약속이야, 약속. 네?
그러면 만약에 내 유자가 라지 T 스몰 T야. 그럼 나는 잡종이지 라지 T 스몰 T 갖고 있어. 그런데 이게 겉으로 나는 표현형은 정상이야. 표현형은 정상이야. 그러면 요거는 겉으로 드러났고 요거는 안 드러났지. 그럼 겉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안 드러나는 건데 열성이라고 배웠지? 그래? 옛날에 다 배웠을 거야. 우성과 열성. 그치? 그럼 표현형이 정상이다. 아니면 만약에 요거 열성이기 때문에 선물치수 팀이 어때? 요건 어때? 요거는 표현형이 이명이라는 데 있지? 그래? 그래서 표현형은 우리가 적을 때 한글로 적으면 돼. 그래서 표현형은 자, 정상이다. 한글로 정상이다. 이렇게 적으면 돼. 아니면 표현형은 이게 만약에 미명이면 미명이다. 이렇게 적으면 돼. 한글로 적으면 돼. 아니면 이렇게 돼. 중괄호 치고 자, 정상이 라지 T니까 라지 T 그 다음 이게 T가 올라와도 되고 스몰 T도 와도 돼. 왜? 이런 우성과 일성이 가려지는 우위를 번지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T 바로 자, 중괄호 치고 T 바 하면 돼. 정상이야. 중괄호 치고 TT 하면 돼. 이거는 미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표현력을 표현할 때는 한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영문으로 중괄호 치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면 대립행지라는 거는 이 정성과 미명 요것을 우리가 표현형이 서로 다른 거를 대립행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자, 표현형이 정상이야, 미명이야. 표현형의 종류가 정상, 미명 두 가지지. 요 두 개 관계를 정상과 미명을 우리는 어떤 관계? 대립형지 관계. 그러니까 표현형이 다른 관계를 서로 대립형지 관계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형제, 대립형제, 표현형, 그지? 자, 그러면 대립윤자는 뭐냐면, 대립형제라고 대립윤자는 다르다. 대립윤자는 뭐냐면, 하나는 라지 T고 하나는 한명이 나타났더라면 뭐냐? 두 개의 윤자가 있지. 하나는 라지 T,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 같네. 그래서 요런 T와 T를 요런 라지 T와 스몰 T 관계를 우리가 대립윤자. 그러니까 보통 한 형질에 관여하는 두 개의 윤자를 대립윤자.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좀 지울게. 계속 그러니까. 자, 대립윤자라는 정의는 뭐냐면, 대립윤자라는 거는 한 형질에 관여하는 두 개의 윤자. 한 형질에 관여하는 두 개의 윤자를 대립윤자. 그러니까 이 대립윤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멘델이야. 그지? 자, 그래서 아마 이 멘델의 법칙, 요즘 배웠는지 모르겠대. 중학교 때 배웠지? 그지? 멘델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요 대립윤자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형질에 관여처럼 반드시 뭐야? 두 개의 윤자가 있다는 거야. 물론, 혈액형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야. 근데 저것들은 두 개 적어야 돼, 두 개. 그 혈액형은 세 개니까 이거는 뭐야? 복대립 윤자라고 해. 요건 좀 ABJ에 세 개짜리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는 것도 있어.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립 윤자가 두 개 이상인 거야. 복대립 유전자라고 얘기해. 복대립 유전자. 자, 그래서 한 형질에 관여하는 두 개의 윤자를 우리가 대립 윤자, 대립 형질은 다른 뜻이다. 그지? 구별해야 된다. 대립 윤자, 한 형질에 관여하는 두 개죠. 그러니까 모든 형질에는 대립 윤자가 존재해. 그래? 자, 그러니까 멘델이 요거를 발견한 거야. 자, 그래서 유전자를 표현할 때는 요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럼 봐봐. 내가 유전자 적을 때 이렇게 적어. 자, TT. 자, 혹은 만약 혈액형이다. 여기 혈액형 같이. 그럼 여기 만약 혈액형이다, 진짜. 자, 여기 유전 혈액형이야. 그럼 여기 A 타입이고 O 타입.
그럼 혈액형은 TT A고. 아 근데 이거는 문자가 다르지. 아, 혈액형 복대를 유자는 문자가 좀 다르겠어. 그래? 아 그럼 혈액형 하지 말고. 자 요거는 뭐라고 할까? 자, 뭐 귓볼이에요. 귓볼. 귓볼. 귓볼이 둥근형이다. 둥근형이다. 아니면은 근데 뭐 이마형이다. 귓볼의 모양에 따라 라지 A가 있고 스몰 A가 있고 시작. 뭐 TT, 라지 스몰. 그러니까 요 흔기 몇 개야? 하나, 두 개. 요거는 뭐야? 요거는 미맹이라는 흔기를 표현하는 유전자고, 요거는 뭐야? 귓볼을 표현하는 유전자가 되지? 그치? 자, 요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요런 걸 적을 때, 또 말하면 T, A 이렇게 하나 적었어. 두 개를 적으면 2N이고, 하나 적으면 뭐야? N이지. N은 뭐야? 이거는 생식세트야, 생식세트. 자, 감수 분열 결과가 생기는 거야. 이건 다음씩 할 거야. 자, 그래서 유전자 적은 것들은 요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색체 현기의 현기 뭐야? 특징. 그래? 대리 현기는 뭐야? 대리 현기는 이 특징, 현질이 표현형으로 정상이다, 미명이다.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오지. 요 관계를 우리 뭐야? 대리 현기야. 자, 그러면 유전자는 우리가 잡종이 있고 순종이 있지, 그지? 자, 근데 요 유전자 저것들은 항상 뭐야? 한상으로 됐지? 요 한상이 뭐야? 대리 유전자야. 그래서 한형질에 관여하는 두 개의 유전자를 우리가 뭐야? 대리 유전자. 그지? 누가 발견했어? 멘델이 발견했다. 그지?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거 이해 안 되면은 여러분 반복해서 본다. 요거 모르면은 앞으로 수업 이해가 안 된다. 그지? 자, 여기까지.